안녕하세요. 5시네요. 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포스터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 보고 저희 키르기즈스탄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귀한 목요일 오후 시간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1시간 정도 설명회 진행될 예정이고, 그 구성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잘 넘어가나요? 혹시? 네. 네, 그래서 저희 사업 소개 잠깐 드릴 예정이고, 키르기스탄의 어디에서 도대체 사업을 하는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켜주시고 계신 이햇님 이전 단원이세요. 2차 단원이셨는데 그 단원분의 생생한 후기를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에 모집하는 4차 봉사단 모집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고 질의응답 순서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조금 이런 게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셔도 되고요. 진짜 마이너한 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려고 모인 자리이니까 하나하나 다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딱딱할 수도 있지만 사업 소개를 드릴게요. 사업 소개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저희 키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서류나 면접을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를 어필을 해주시면 당연히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 소개 들어주시면 약간은 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프로젝트 봉사단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이카는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파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는 일절 사비 드는 거 없이 이제 정부 지원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이카라는 봉사단 이름을 받고 이제 저희 한림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연구소 산하협력단 안에 있는 글로벌 사회공헌연구소 그다음에 국내 NGO인 지구촌 나눔운동이 같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봉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알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이카는 아니지만 코이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냥 저희 사업 수행 기간 소개를 가져왔는데, 한림대학교는 춘천에 소재한 대학교이고요. 보건, 간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키르기스탄 사업에서 이제 보건 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나눔 운동을 들어보셨겠지만 국내 NGO고요. 서울에 위치해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NGO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합쳐서 이 키르기스탄 프로젝트 봉사단을 추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저희 사업인데요. 저희 사업은 일단 풀 네임을 말씀을 드리면 키르기스탄 추이주 교내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긴 한데 키르기스탄 추이주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기도 같은 그런 지역명인데요. 거기 안에 있는 교내 학교 안에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작년에 시작해서 27년 3월에 끝나는 약간의 긴 호흡을 가진 사업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발되시게 되면 이제 4차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 사업 목적을 잠깐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봉사단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르기스탄 추이준의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봉사단을 통해 구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흰 박스에 있는 위생 환경을 인프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즉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이라든지 양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샤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교육들을 봉사단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요즘 한창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죠.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 안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봐주시면 되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좀 있어 보이는 용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사업 목표가 뭐냐 하면은 와쉬입니다. 와쉬. 와쉬가 영어로는 그냥 씻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국제기구에서는 이 water, sanitation and hygiene이라는 그 각 단어의 그 대문자를 모아 만든 축약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위생, 식수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차 봉사단이 되신다면 우리 너 무슨 사업해? 하면은 나 와시 사업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제기구나 글로벌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위생, 보건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키르기스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가봤거나 나 원래 알고 있었다 이런 분 혹시 여기 뭐 반응 그런 걸로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 꽤 많으시네요. 혹시 뭐 마이크를 켜줘도 되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도 계실까요? 한번 가봤다. 여행이라도. 왕성현 님이 갔다 오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키르기스탄 굉장히 핫하다고 들었어요. 그 다른 여행 유튜버 분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고 제가 익히 전해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와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고 지내기 딱 좋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키르기스탄에서도 여기 추이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에서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 핀을 박아 두었는데 두 개의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톡토굴 사틀가노프 종합학교, 두 번째는 보엔노 안토노브카 종합학교 이렇게 총 두 개의 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학교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차로 15분, 10분 거리. 그래서 차로 왔다 갔다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사업은 추이주 안에 있는 두 개의 학교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키르기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고요. 근접국으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국가들이랑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예전 소련 영향을 받아서 이제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유 언어인 우리 한국어처럼 키르기저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GDP는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물가가 막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고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비슈케크라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비슈케크에서 거주를 하시고 활동지에 왔다 갔다를 하시게 됩니다. 한 차로 한 40분에서 1시간? 많이 막히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추이주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건위생, 식수위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업 대상지를 약간만 보여드리자면, 일부러 살짝 좀 뿌옇게 했어요. 왜냐면 합격하시는 분들한테 좀 자세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약간 뿌옇게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혹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혹시 해서 좀 뿌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위생, 식수위생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 씻는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요. 세면대라고 하죠. 세면대가 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되어 있어요. 깨져 있거나 아니면 수도꼭지가 고장나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써서 이렇게 녹이 슬어 있다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그냥 화장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깥 외부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그냥 칸이 그러니까 구멍이 뚱뚱뚱 뚫려 있어요. 그게 바로 화장실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칸막이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옆 사람이 뭐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소변이나 대면을 참다가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학생 같은 경우는 생리 처리가 좀 어렵겠죠. 그다음에 어, 그 어린 학생들은 소변을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 가면 굉장히 냄새가 심하고 조명이 없어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래서 무서울 수 있어요.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학생들이 화장실을 참다 참다 집으로 가서 안 온다거나 뭐 요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하나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급식실도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그런 솥이라든지 그런 집기 용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위생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거를 바꿔주고 개보수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두 학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건물이 다 매우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쓰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건물만 바꾸면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손 씻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를 알려주는 게 이제 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긴 한데, 과연 내가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키르기스탄 너무 가보고 싶어. 근데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코이카에 이제 봉사단 모집에 들어가시면 일단 국제개발로 통합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무조건 국제개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분야는 이렇게 총 네가지입니다. 건축, 교육, 개발 협력, 그다음에 미디어 이렇게 총 네 가지 분야로 흩어져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건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을 개보수를 할 거예요. 근데 직접 막 벽돌을 쌓고 이러지는 않고 현지 전문가들이 그런 걸 공사를 할 텐데 그런 걸 옆에서 보조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건축에 관심이 있고 건축학과이거나 아니면 건축 관련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키르 푸붕이가 돼가지고 이제 건축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들을 다 개보수를 할 건데 이제 실제로 키르기즈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비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를 잘 교육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단원분들이 가셔서 진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시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도 하고 뭐 색칠놀이도 하고 등등등 그런 교육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위생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가끔 시간이 된다면 한국어나 태권도 같은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성교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성교육이라든지 생리교육 이렇게 등등등등 보건위생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육학과 출신이거나 아니면 교육 봉사를 해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런 경험이나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교육 활동에 많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발 협력인데요. 개발 협력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이제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초반 커리어를 어떻게 설정할까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드리고 싶은 활동이긴 한데 개발 협력은 전반적으로 단원들을 관리하고 현지 선생님들이랑 소통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주관하고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 업계에서 체험해 볼 수 있을 만한 거의 인턴 비스무리한 그런 역할을 진행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단원이나 교육 단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단원들이 목표한 대로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뭐 보고서도 관리하고 회의도 하고 등등등등을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행정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국제학과, 글로벌학과 분들이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관련해서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단원으로 오시게 되면 단원들이 활동하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영상이나 카드뉴스 같은 것으로 이제 산출물을 계속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현지 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현지 뉴스에 기사도 써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전반적으로 대외 홍보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미디어 학부이거나 아니면 뭐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어 봤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미디어 분야로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건축, 교육, 개발, 협력, 미디어 이렇게 선택을 못 해요. 못하고 국제개발로 하나로 통합적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국제개발로 해주시고 서류나 면접에서 그런 걸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네 분야 중에 내가 자신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진짜 잘 하고 싶은 분야를 거기서 많이 어필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 수행 기관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원서 딱 할 때, 왜 개발 협력밖에 없지? 라고 하실까 봐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지금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기준으로 하면 5기가 선발이 되고 있어요. 5기인데, 5기가 4차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서. 근데 코이카 기준으로 하면 5기이지만, 우리 키르기스탄으로 하면 네 번째 파견이기 때문에 4차 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1차 단원, 2차 단원은 지금 활동을 했다가 다시 귀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3차 단원은 키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키르에 있어요. 그래서 3차 단원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지금 출장을 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3차 단원이 지금 파견되어 있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4차 단원으로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단원으로 하고 이제 저희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단원 지원 혜택.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정부 지원 해외봉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뭐 항공비라든지 아니면 뭐 위탁 수화물 수수료라든지 등등등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오셔서 생활비 필요하겠죠. 그 생활비를 월마다 지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반에 정착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비용들도 다 지급을 해드리고, 뭐 비자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경비 부담은 전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세 번째 네모 박스에 보면 단원 역량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단원으로 선발이 되신다면 어, 그, 그 현지에 있는 동안 최대 300불 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죠?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약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역량 개발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들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지어 과외를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죠. 스픽 이런 어플을 사용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어 국가니까 러시아어를 배워본다든지 등등등. 그래서 그런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비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비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열정이나 내가 진짜 이 사업에 관심이 있고 키르기즈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그런 걱정 없이 지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원 혜택은 사실 저희 키르기즈 프로젝트 봉사단뿐만 아니라 코이카 봉사단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어, 두 번째, 이제 이 오직 키르 단원들한테만 있는 혜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총 세 가지로 뽑아봤어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요즘 굉장히 노션이라는 플랫폼이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션으로 자기소개서도 쓴다든지 이력서를 쓰거나 이게 되게 많이 활용을 하던데 저희 프로젝트 단원이 되신다면 노션을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도 해드리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노션?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트렌디하게 프로젝트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 선택 옵션인데요.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키르기즈스탄은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까 러시아어랑 키르기즈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개 언어를 모두 배워볼 수 있다는 사실, 다른 국가랑 달리 저희 키르에만 있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현지 청년 서포터즈인데요. 여기 현지에 있는 청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K컬처가 되게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키르는 특히 더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 친구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키르에는 여행을 주로 어디로 가? 라든지 아니면 이 음식은 뭐야? 주로 뭘 먹어? 결혼식은 어떻게 해? 등등등 되게 찾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그런 실생활 문화들을 현지 청년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키르 단원들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거 괜찮은데? 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여기 유일하게 그 비디오를 켜주고 계신 이 햇님이라는 저희 이전 단원분이 계세요. 이 단원분은 2차로 파견이 되셨고 지금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햇님님이 준비하신 키르 단원으로서 실생활을 좀 준비했다고 하니까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정도 키르기즈스탄에서 교육 분야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이은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저희 봉사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집 설명회도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선배 단원으로서 제가 경험을 했던 키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2기 봉사단원으로 파견이 됐을 때 실제 수업을 진행하던 모습을 저희 미디어 팀 단원이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음, 저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셔서 파견을 하게 되신다면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실 텐데요.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어떤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실질적인 경험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파견을 나갈 때는 굉장히 걱정도 많고, 어,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교직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버벅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여러분들도 이 모집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면접 준비나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현장에 가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척척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모집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좀 활동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키르기즈스탄에서 이 3개월은 제게 어떤 시간이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이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많은 경험을 줬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설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된 것 같지만 저는 실제로 이 봉사를 통해서 저와 저희 단원들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초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꽃을 접어서 준 사진도 있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활동을 하는 사진, 그리고 수업을 듣는 사진, 그리고 오른쪽은 제 핸드폰 배경화면 사진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인도에서 한 달 정도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너무 좋았어서 이번 키르 역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선 키르의 아이들은 수업 태도가 굉장히 바르고요. 음, 제가 여기도 적어 두었는데 활동을 하자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저희 나라 학교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발표에도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나타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조금 낯설 법도 한데 굉장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수업을 즐기면서 준비했던 거 놓치지 않고 다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한국어로 이건 뭐라고 해요? 아니면 한국에서 이런 게임도 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뭐예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게 되신다면 어릴 때 하셨던 게임이나 그 ABCD 이런 게임 알려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기수는 방학에 파견이 됐던 기수여서 조금 예외가 있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육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서 음, 초등학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의 위생 수준을 조금 생각을 하고 떠났었는데 키르의 위생 교육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알고 보면 그래도 잘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아이들 직접 보게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의 치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상해 있었고, 치아가 까맣게 변하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되게 확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화장실도 여러분들 파견이 되시면 직접 방문을 하게 되실 건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현장에 가서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방학에 파견된 기수라서 다른 이외의 교육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위생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실 수 있는 기수인 만큼 이 봉사가 내가 다녀온 뒤에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한국에 돌아와도 이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단원들과 함께 활동을 하시는 버디 선생님들을 처음 만났던 날입니다. 이제 수업 현장에 들어가게 되시면 저희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키르기즈어나 러시아어로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는 역할이신데요. 저희가 현지 언어를 못해도 버디분들 덕분에 수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통역만 해주시지는 않고 수업 준비나 문화교류 활동도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에서 같이 요리를 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뒤에 여행을 같이 다니기도 했던 좋은 현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버디들은 저희 단원들에게 좋은 동료이자 첫 현지 친구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버디들도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어서 저희랑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해 주셨고 저희도 또 한국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교육 봉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버디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지금 재생되고 있는 영상은 제가 직접 제작을 했던 영상인데요. 저희 단원들이랑 버디가 같이 여행을 가고 놀러 갔을 때 순간들을 담았던 영상인데 저희 봉사단 키르기즈 푸봉 봉사단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은 저희가 직접 교육팀이 활동을 할 때 겪었던 에피소드들인데요. 저희 우선 4개의 팀 중에서 제가 담당했던 팀은 교육팀입니다. 그래서 네,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됐죠. 저희가, 네네. 저희는 이제 위생 교육 중에서도 구강위생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양치하는 법, 왜 양치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큰 치아 모형에 대고 이 닦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페트병을 잘라서 하얗게 칠해서 붙이고, 또 치실로, 아니, 큰 털실로 치실인 것처럼 이렇게 직접 활동할 수 있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말씀드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치아 모형을 2개를 크게 만들어야 했었는데, 페트병을 모으던 와중에 이제 사실 윗니, 아랫니를 다 만들다 보면 페트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물을 굉장히 열심히 먹으면서 지냈었는데요. 어느 날 거의 페트병을 다 모았던 날, 한 단원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다가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던 친구가 실수로 그 모았던 페트병을 다 버려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했던 그런 일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디 저희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준비하시는 교보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공사단은 이렇게 교보제나 교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면 이제 정전 이슈된 사진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안이랑 교보제를 밤에 이렇게 만들던 순간에 실질적으로 정전이 일어났던 사진입니다. 하지만 나중이 되시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어서 익숙해져가지고 핸드폰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면서 교보제를 만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랑 비슷한 결로 단수도 종종 일어나지만 그게 저희끼리는 봉사의 묘미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봉사를 하러 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희끼리 또 하나의 추억이 돼서 단원들끼리 종종 그런 얘기를 좀 즐겁게 나누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한 여성분이 앉아서 이렇게 뭘 적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해요. 그때 이제 러시아어나 키르기즈어로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오늘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걸 바로바로 적어줘야 이제 관리가 편한데 여러분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슬쩍 넣었고요.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날짜별로 영수증을 묶을 수 있도록 클립이나 집게 그리고 영수증만 넣고 다닐 파일을 가져가시면 영수증 잃어버리지 않고 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쯤에서 조금 실질적인 꿀팁을 몇 개 드리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꿀팁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안을 짜는 건데요. 저희는 교육 기간이 여름방학이랑 겹치다 보니까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학년별로 수준 차이가 조금 있어서 교육안을 여러 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년이 섞여 있지는 않겠지만 미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학년별로 어떤 정도의 난이도의 수업이 맞는지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업 시뮬레이션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희는 수업 전에 매니저님과 단원들 전체 앞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교육안을 고치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고 피드백 받고 고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팁은 수업 교육안을 버디분들과 미리 공유를 해서 버디분들이 수업 진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현지어로 전달을 하실 때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 기억하고 가시면 훨씬 더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사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사진은 제가 키르에서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 키르는 정말 대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숨이 멎는다라는 표현이 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자연이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수도 비슈케크는 유럽풍 건물이 많아서 도시는 굉장히 동유럽 같은 거리 느낌이 나지만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면 말, 양, 소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활동은 말타기인데요. 키르에 가셔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또 키르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 이런 승마 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물색도 굉장히 예쁜 호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이게 보정된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휴가를 쓰실 때 키르의 다양한 곳 방문하시면서 대자연도 느끼시고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저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봉사활동에 막 참여를 했었는데 졸업 후에 저는 음, 제 또래와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정말 후회하지 않았던 것 같고, 처음에는 약간 취업 준비생인 내가 4개월이라는 시간을 여기에 써도 될까 고민을 했지만, 일기분들 다녀오신 걸 보면서 인스타랑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이 아니면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가기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단순히 해외 봉사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직접 부딪히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 자체도 저와 저희 단원에게 좀 큰 성장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준비, 교보제 제작, 현지 조율 능력까지 좀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 물론 예기치 못한 정전이나 단수, 언어 문제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또 주어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렇게 키르에 지원을 하셔서 좋은 3개월의 시간을 보내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네, 발표 자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햇님 단원은 이제 2차 봉사단 교육팀으로 파견이 돼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랑 같이 교류하고 뭐 교보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활동도 하지만 이제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써서 이렇게 단원들이랑 그다음에 현지 청년 버디분들이랑 다녀오신 사진도 같이 공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가면, 이제 키르 굉장히 일단 사업을 잘 알겠고,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아까 햇님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키르 굉장히 살기도 괜찮고, 단원들이랑 같이 어,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물씬 들면서 지원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모집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7일 오후 4시까지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때까지 서류를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는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후 4시 딱 정각이 되시면 이게 튕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일 오전이나 아니면 그 전날에 지원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제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류 합격자는 이제 12월 8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 서류 합격자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면접은 어, 올해 12월 19일, 20일 이렇게 금, 토 양일간 진행이 되고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관한 것은 제가 막 많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키르기스탄 프로젝트 봉사단이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전 기수분들이 면접 후기나 면접 질문이나 이런 걸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저희 단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참고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오시면은 면접에는 무난히 합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 합격자는 이제 12월 30일, 거의 이제 올해 마무리 단계인 그때쯤에 발표가 되고요. 면접 합격자 분들을 대상으로 신용조회 그리고 신체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약 한 10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이때 이제 지정된 병원에 가셔서 신체 검사 받고 그 결과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1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호흡이 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지원이다 보니까 좀 깐깐하게 저희가 단원분들을 모집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이지만 그래도 합격을 하시게 되면 아까 햇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많은 알찬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후회 없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 발표가 되고 또 파견되기 전에 한 1개월 정도 국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3월에 26년 3월 지금 살짝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26년 3월에 이제 국내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그때 동안 이제 같이 파견될 단원들이랑 거의 막 진짜 가족처럼 이렇게 막 지내요. 거의 한 24시간 거의 내내 붙어 있을 정도로. 왜냐면 숙소도 거의 같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1개월 동안 진하게 친해진 다음에 이제 4월에 순차적으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이게 4월에 순차 파견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키르기스탄 팀은 한 번에 이제 4월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출국을 하고 출국장에는 아니, 그 입국하실 때는 그 코이카 저도 나가 있고 이렇게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4월부터 3개월간 4, 5, 6 한 7월 초에 다시 귀국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는 거겠죠. 일단은 문을 두드려 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적정한 서류 잘 챙기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긴 한데, 국제개발 분야로 통합 선발을 하고요. 건축, 교육, 개발협력, 미디어 총 4가지 분야로 실제 활동 파견 분야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키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청년분들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20대이시고 다 또래 분들이셔서 대학생이거나 대학교를 막 졸업했거나 아까 햇님님처럼 취준생이거나 아니면 진짜 직장을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냥 청년 내 또래 사람들이랑 12명이 같이 한 팀으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혼자 가서 무서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2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팀으로 출국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질의응답 전에 일단 키르 푸봉에 대해서 조금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사실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가져왔어요.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고 단원분들이 실제로 단원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가감 없이 올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지문서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키르기스탄 학생들이 연령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그 애기들이 그 언어는 잘 안 통하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오면 반가운가 봐요. 그래서 반가워서 막 이렇게 쪼르르 와서 안기기도 하거든요. 뭐 아무 소통도 안 했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푹 안겨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네,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학년은 진짜 애기들이고 고학년이라도 좀 어린이 수준입니다. 어, 이거는 뭔가 햇님 선생님께 여쭤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진행한 교육 중 의미 깊었던 교육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추천할 만한 교육이나 팁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우선 저희가 진행했던 교육이
어떤 거였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한국어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위생 교육, 태권도 교육, 레크레이션 교육에서 딱지치기랑 케이팝 이렇게 나눠서 총 7가지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건 한국어 교육인데, 아이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교육은 개인적으로 위생 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일단 위생 교육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시면 위생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실 텐데, 그래서 위생교육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처럼 다른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게 되신다면 저희는 학교폭력 이슈가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4차 봉사단으로 오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파견이 되는데 어, 뭐 좋게 말하면 좋고, 아쉬울 거라면 아쉽지만, 5월 중순부터 방학이 시작돼요. 아까 햇님 선생님처럼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는 이제 위생교육이 아닌 조금 다른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위생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서 5월 정도는 위생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방학한 시점 이후부터는 좀 방과후 학교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를 좀 섞어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포트폴리오나 SNS 계정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그 지원서에 이 칸에 넣을 수 있었던가요? 혹시 햇님님? 기억나시나요? 너무 예전 일인가? 제 기억에 포트폴리오나 SNS 계정은 없고요. 자격증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포터즈나 이런 이력이 뭔가 서류로 딱 증명이 된다 하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약간의 만약에 제가 지금 질문 주신 영진님이라면 일단 포트폴리오랑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좀 티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에.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심사위원들은.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SNS가 좀 잘 된다, 좀 핫한 계정이다 싶으시면, 그럼 팔로워 수나 내가 게시글을 이만큼 올렸다, 이런 수치적인 걸 써주시면 이게 진짜 이 친구가 미디어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해요. 나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활동하는 단원들의 나이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청년분들 만 34세 이하 분들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보통 나이대는 20대 중후반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20대 중반? 한 25, 6, 7 정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1, 2차는 30대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시지만 30대도 몇 분 계셨고요. 대학생도 지원의 경쟁이, 네, 전혀 문제 없고요. 대학생분들도 휴학하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팀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서류에서나 면접에서나 이런 말할 게 좀 풍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좀 잘 어필해 주시면 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자신감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생분들 많으십니다. 다음에 네. 왕성현님은 굉장히 좀 실질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출국은 같이 하는 게 맞고요.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코이카에서 정해지면 그 날짜에 맞게 항공권을 발권을 해드리고 그 항공권을 갖고 그 날짜에 인천공항에 모여서 같이 출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귀국은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정해진 귀국일이 있는데 나 이때 가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여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신청을 하셔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1, 2, 3차 단원분들도 몇 분은 키르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계셨다가 오시거나 아니면은
중앙아시아에 온 김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돌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온 김에 이집트를 가고 싶다 해서 이집트를 가신다거나 터키를 가신다거나 등등등 자기 개인 스케줄에 맞게 귀국 일정은 조정이 가능하고요. 다만 제가 7월 초 귀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월 만약에 1일 귀국인데 이전에 귀국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그 귀국일 이전에 귀국하거나 여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외로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숙소는 저희 사업생 기간이 조금 정해드리고 있고 사실 지금 숙소를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1, 2, 3차 때는 같이 지냈어요. 같이인데 두 명에서 한 집에 지냈어요. 두 명에서 한 집에 지내고 사실 1일 1집이 원칙이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파악해서 두 명에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숙소는 단원들이 직접 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3개월인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놓고 단원분들을 와서 그 숙소에 지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은 매일 진행되는지 이 교육이 아마 현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매일 진행되지는 않고요. 학교 일정이랑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뭐 월요일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들어가는 날도 있고 아니면 화요일은 오후만 와주세요 하면 오후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수요일은 오지 마세요 하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매일 진행되진 않고요.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자율 일정은 아닙니다. 딱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 전까지는 이동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학교 안에 사무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뭐 다음 수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을 조금 보조하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시게 됩니다. 5차 파견 시기는 7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어, 나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코이캅에서 그 신체 검사가 어느 정도의 엄격함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햇님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기간을 말을 해도 되나요? 매니저님? 어, 그, 안 될 것 같아. 네. 안 될 것 같아. 저희가 이제 특정 기간에 코이카의 다른 나라 다 포함해서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특정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검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체력 측정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으세요. 대신에 만약에 조금 재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이제 주변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만 받으시면은 검사를. 크게 문제가 네,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체 검사를 안 해서 떨어지는 분들은 계셔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장한 청년이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영진님이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되게 BJ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잠깐만요. 현지에서 아프셨을 땐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보험에 다 가입을 해드려요. 해드리기 때문에 아주 그럴 리는 없어야겠지만 아주 심각하다라고 하시면 이후송도 가능한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현지에서 응급실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하는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진료 받으실 수 있고 그것도 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실 4차 봉사단으로 파견되시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라서 감기나 이런 자잘한 질병은 많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단원분들이. 지금은 좀 사실 겨울이라서 좀 감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걸리는데, 현지에서 막 크게 아픈 단원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파도 갈 병원이나 약국이 또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약국이 24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또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 이거 되게 저희를 간파한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 한림대 학생들에 대한 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따로 뭐 서류 가산점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한림대 혹시 미디어 스쿨 학생분들이시라면 학점 인정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림대생이라고 해서 뭐 플러스 점수 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그 블라인드기 때문에 저희가 출신 학교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저희 단원분들이 합격하셔도 그분들이 어느 학교 출신이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출신에 따라서는 그렇게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 현지 퇴근 시간 이후에는 현지 버디들과 놀거나 개인이 자유롭게 여가 시간 즐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있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차 단원이 파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지금 매주 놀러 가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키르기스탄에 굉장히 갈 곳들이 많아서 뭐 이스쿨이라든지 송쿨이라든지 뭐 알라르타 등등등 굉장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쁜 곳들이 많아요. 그런 걸 주말마다 간다거나 버디들이랑 같이 뭐 현지식을 한번 먹어본다거나 이런 시간 충분히 있고요. 그 프로젝트 그 출퇴근 시간 외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여기서 즐기셔도 됩니다. 다만 다만 3개월 동안 파견될 때 해외는 못 가고요. 키르 안에서는 돌아다니실 수 있는데 해외는 못 가고 파견 일자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해외 여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있을까요? 정말 제가 매번 이 모집 설명회를 하지만 그때마다 또 설명회마다 질문이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제가 매니저로서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청년분들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고, 저희 분들이 다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뭐 싸우거나 갈등 상황이 크게 없었어요.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남녀 비율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총 12명을 선발하면 남자 단원 한 4명, 그다음에 여자 단원 한 8명 정도 이렇게 좀 적절하게 계속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경쟁률. 경쟁률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서류는 일단 3배수 선발을 하고요. 면접은 2배수 선발을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에 다시 보기는 필요하시겠군요. 그러면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본을 뭐 어떤 방향으로든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인스타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키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정말 해봐도 되겠다, 이런 좀 용기를 갖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더 궁금하신 거나 만약에,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시면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 단원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컨텐츠 보시면 아, 대략적으로 내가 단원이 되면 이런 활동을 주로 하겠구나. 좀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원 마감이 얼마 안 남았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라서 막 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의 소망이라고 하면은 최종 합격해서 이제 단원대 매니저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